대한민국 상위 1% 부자는 대략 33억 정도의 자산이 있다고 합니다. 연봉이 1억이라 해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33년이 걸리고 50% 저축한다 치면 66년이 걸리는 거죠. 물론 상위 1% 사람들이 월급만 모아서 저걸 번 게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한 게 가장 클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사람들이 전부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된 건 또 아니더라는 겁니다. 압도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2022년 기준 자산 상위 1% 가구의 평균 소득은 연 2억이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또 당연하진 않은 게 부자들이 자산만 많은 게 아니라 일단 소득 자체가 높은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소득을 높이고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부의 레버리지입니다. 이 책을 참고해 열심히 돈 아껴서 투자해라는 뻔한 조언 말고 압도적으로 소득을 높여 상위 1%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 팔 수 있는 일을 해라.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팔 수 있는 일을 합니다. 팔 수 있는 일이 뭐냐고요? 그냥 딱 생각해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남한테 팔 수 있냐?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도 셰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자리를 소유한다는 의미는 그리 큰 가치가 없을 때가 많다. 직장인은 자신의 일자리를 판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순간이 찾아오면 그동안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깨지고 만다. 여러분이 삼성을 다니든 애플을 다니든 제 자리에서 일하실 분 직업 팝니다 하면 팔 수 있나요? 못 팝니다. 사장님, 제가 이 친구한테 직업을 팔았는데요, 내일부터 이 친구가 근무할 겁니다 라고 하면은 미친놈 소리만 들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팔 수도 없을 뿐더러 직장 생활을 하며 받을 수 있는 급여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대표적이죠. 물가 상승률로 임금 올라가는 거 그 정도 제외하면 그냥 평생 받을 수 있는 월급이 엑셀표로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도 정해져 있지, 팔지도 못하지. 그럼 당연히 월급만 가지고는 부자 될 길이 없는 겁니다. 자영업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90% 정도의 자영업자들은 제 매장 팝니다 라고 하면 잘해야 시설비, 관리비 조금 받는 정도입니다. 그것도 목이 좋을 때, 장사가 잘 될 때 이야기지 철거비를 내야 하거나 돈을 주고 넘겨줘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기업은 팔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애플, 여러분도 살 수 있잖아요. 주식 사면 되니까. 거기에 이런 기업을 사고 팔 때는 PER이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주식시장에서 PER이 10이라는 말은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회사가 버는 이익의 10배라는 소리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회사를 살려면 앞으로 이 회사가 10년 동안 벌 돈을 미리 계산한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된다는 겁니다. 팔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가게를 넘기고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미래 수익까지 반영해서 지금 버는 돈의 5배, 10배 혹은 그 이상 가격에 팔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왜 어떤 사장님들은 권리비 조금 더 받을까 말까 한데 어떤 사장님들은 10배가 넘는 가격을 받으면서 회사를 팔 수 있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스템입니다. 기업의 자율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 한 기업가에게 자유란 없다.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하는 기업가는 결국 자신의 노동력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수밖에 없다. 아무리 회사가 돈을 잘 벌어도 사장이 일을 안 하면 올스톱 되는 회사는 미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회사를 사는 사람들은 투자자들이죠. 투자자들은 자기가 일하려고 회사를 사지 않아요. 그냥 회사는 알아서 잘 돌아가고 돈 벌어주면 자기는 소유권만 갖고 있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웃돈을 내면서까지 자동으로 돌아가는 회사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명 빠지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 이건 회사를 사는 게 아닙니다. 폭탄을 사는 거죠. 그렇다면 큰 돈을 벌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나 없이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꼭 삼성전자, 애플 같은 대기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식업을 예로 들어볼게요. 사장이 주방에서 맨날 요리하고 있고 요리 비법도 아무도 안 알려줘. 이런 식당은 못 팝니다. 그런데 조리법이 완전히 매뉴얼화 됐습니다. 거기에 프랜차이즈가 돼서 지점도 여러 개가 있어요. 지점 하나 망해도 돈을 잘 법니다. 이런 회사는 당연히 팔립니다. 유튜브 채널도 제 채널처럼 한 사람이 다 하는 채널은 못 팝니다. 꼭 제 채널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 아이콘화 돼서
내서 이끌어가는 채널은 잘 못 팔아요. 슈카월드 같은 대형 채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 사업은 팔 수 있는 일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죠. 그런데 지식 인사이드 채널처럼 채널 주인은 등장하지 않고 전문가 초청한 인터뷰 형식으로 돌아간다. 채널 주인이 누가 되든 조회수에 상관이 없다. 이런 형태라면 만약 콘텐츠 기획을 채널 주인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작가와 PD가 돌리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팔릴 겁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든 팔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교훈을 기억하세요. 내 일을 팔 수 있는 일로 바꿀 수 있다면 바꿀 방법을 고민하고, 그럴 수 없다면 부업으로라도 팔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월급의 한계를 뛰어넘어 고소득을 올리는 비결입니다. 둘째, 차별화하라. 우리가 큰 돈을 못 버는 이유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10배의 법칙의 저자인 그랜트 카도는 이름 없음이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이 특정 분야에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쟁자도 아마 비슷한 실력을 갖췄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선 누가 더 미세하게 실력이 좋고 나쁘냐,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누가 더 유명하냐, 누가 더 눈에 잘 띄냐 싸움이에요. 스타벅스보다 맛있는 카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타벅스가 더 유명합니다. 스타벅스 매장이 더 많으니까 눈에도 잘 띕니다. 거기서 게임이 끝납니다. 즉, 소득을 압도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압도적인 실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력이 가장 중요한 건 운동선수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냐? 눈에 띄는 것입니다. 눈에 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차별화입니다. 모든 직군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은 동일하다. 남들과 차별화할 방법을 찾아라. 남들도 다 하는 일을 한다면 당신의 가치는 사막에 널린 무수한 모래알이나 다를 바 없다. 제 아무리 최고의 모래알을 가졌다 한들 결국 전혀 다를 것 없는 모래알일 뿐이다. 모래알은 아무리 예뻐도 모래알일 뿐입니다. 압도적인 소득을 올리고 싶다면 모래알이 아니라 모래 속에 진주가 돼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차별화입니다. 차별화하라는 게 진짜 남들은 아무도 안 하는 블루오션을 찾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블루오션에선 아주 가끔 초대박이 납니다. 그런데 일단 블루오션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이게 언젠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블루오션이 커지면 대박이 날 수 있겠지만 그냥 끝까지 아무도 안 찾는 인기 없는 분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성공은 반대로 레드오션에서 나옵니다. 한 분야가 레드오션이 된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좋아하고 많이 몰렸다는 뜻이에요. 무엇보다 그 시장 자체에 돈이 많다는 뜻이죠. 10억짜리 시장에서 1등에서 10억 버는 것보다 100조짜리 시장에서 100억 버는 게 더 쉽습니다. 차별화하라는 말의 뜻은 레드오션 시장에서 딱 하나 다른 점을 더하라는 말입니다. 레드오션 시장은 시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무리 1등 업체여도 모든 고객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빈틈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빈틈을 정확히 공략하는 단 하나의 차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카페 1등 스타벅스를 보면서 대부분은 따라해야 합니다. 점원이 고객 응대하는 방식이라든지 매장 청결도라든지 이런 건 다 따라해야 돼요. 단 딱 하나 차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스타벅스 다 좋아.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서 시끄러워. 그러면 조용히 책 읽고 싶은 자기계발러들은 좀 다른 곳을 찾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탄생한 게 자청님이 만드신 욕망의 북카페입니다. 저도 가봤는데 좋아요. 뭔가 자기계발하는 사람이면 한 번쯤 가봐야 할 것 같고 뭔가 그래요. 책을 읽는데 최적화된 공간이라는 차별점을 두니 그게 매력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차별화 포인트를 마케팅으로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말이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리뷰 채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왜 제 채널을 보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제 전달력을 이유로 꼽아주십니다. 그런데 왜 제 영상은 전달력이 좋을까요? 저는 그냥 책 내용만 요약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느낀 생각과 감상, 적용들을 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진심으로 좋다 생각하는 내용이다 보니 더 확신을 실어서 또한 확신이 느껴지게 또박또박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들 다 하는 책 리뷰하면서도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추가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눈에 띄는 것뿐입니다. 눈에 띄려면 차별화를 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 거창한 것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단 한 가지를 다르게 하세요. 그게 바로 레드오션 속 수많은 경쟁자들로부터 나를 구별해주는 무기가 됩니다.
마지막, 규칙을 바꿔라. 세상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는 말에 속지 말기 바란다. 모든 규칙을 만든 것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 모든 규칙은 사람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당신이 규칙을 바꿀 수도 있다. 당신이 행하는 노동의 가치를 측정하는 객관적 척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의 가치는 항상 주관적이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벌 수 있는 돈, 특히 월급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공무원은 나라에서 아예 연봉이 정해져 있고 회사도 내규로 연봉 테이블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정도 제외하고는 사실 이 규칙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가 법은 아니잖아요.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소득을 높이고 싶다면 회사에서 규칙으로 정한 대로 월급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야, 너 무슨 미국 사람이냐? 우리나라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최근에 드로우 앤드류 채널에서 류딘스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딘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젊은 창업가 김민준 씨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민준 씨는 22살 나이에 본인이 창업한 브랜드를 대웅제약에 매각하면서 동시에 대웅제약의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연봉 협상을 했는데 당시 신입 인턴 초봉이 약 3천만 원 수준이니까 내가 3명치 일할 테니까 3명치 연봉 달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연봉을 받았고요. 물론 이건 극단적 사례입니다. 회사를 매각하면서 팀장급으로 들어간 거라 일반 채용과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웅제약이라는 꽤 큰 중견기업급에서도 연봉 테이블을 무시하는 이런 예외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막 연봉을 극단적으로 3배, 4배 끌어올리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연봉 테이블을 뛰어넘는 연봉 상승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기업에서도 공개 채용 말고 자기들이 필요한 인재를 찾아 모셔올 때는 연차 이런 거 상관없이 상대가 요구하는 연봉에 맞춰줄 때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더 할 겁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와서 자신있게 제가 2명치 일할 테니까 연봉은 1.5배만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사장이 싫어할까요? 물론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미친 거 아니야? 꺼져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몇몇 사장님들은 야, 이놈 봐라? 뭐 하는 놈이지? 하고 좀 더 지켜보고 싶을 겁니다. 지켜봤는데 실제로 일을 잘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연봉 올려줄 수 있죠. 진짜로 2명, 3명 몫을 하진 않더라도 평균 이상만 가도 이놈 봐라? 괜찮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소득 상승을 추구하려면 채용 조건이나 하는 일이 정해져 있는 공개 채용으로 들어가는 것보단 직접 일을 제안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보도 셰퍼는 책에서 채용을 하고 있지 않은 회사를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회사에 찾아가서 제가 할 일이 없을까요? 이게 아니라 내가 이 회사에 이런저런 가치를 줄 수 있고 매출을 얼마 높여주겠다. 그러니까 나랑 일하자. 이렇게 동등한 관계에서 제안을 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경우 거절당할 겁니다. 미친놈 소리도 들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실력도 없는데 뻥을 치는 게 아니라면 정말 그 회사에 그런 가치를 줄 수 있다면 누군가는 그 제안에 응할 거고 여러분에게 높은 소득을 줄 거라고 보도 셰퍼는 말합니다. 왜냐? 기업가들은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능력 있는 인재들에게 목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략이 효과적인 이유는 일단 제안을 하는 것 자체로 사람이 더 능력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맨날 사장님 저 월급 얼마 올려주세요, 아니면은 일 좀 빼주세요, 이거 저 일 아니에요, 이런 직원들만 보다가 누가 와서 제가 2, 3인분 하겠습니다, 돈 더 주세요 하면은 일단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자신감이 넘치면 일단 더 능력 있어 보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우리의 능력은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로 일하는 직종일수록 더더욱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능력은 그냥 상대방이 얘 능력 있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게 능력 있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제안을 하면 사람이 더 자신 있어 보이고 그게 나를 더 능력 있어 보이게 만듭니다. 더 능력 있어 보이니 더 높은 소득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규칙을 바꾸세요. 세상 대부분의 규칙들은 자연 법칙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소득을 올리기 위해선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규칙을 바꾸고 만들어야 합니다. 1년에 수억, 수십억 연봉을 올리는 부자들이 금수저 물고 태어났거나 재능이 넘쳐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운동선수, 연예인 정도입니다. 나머지 경우는 그저 우리와 다른 방법을 실행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다. 오늘은 그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팔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자본주의에서 압도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팔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장이 없어도 굴러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팔면 지금 벌고 있는 돈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까지 인정받아 팔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시스템, 즉 기업을 만들어 파는 건 근로소득세보다 세율도 엄청 낮습니다. 20%만 내면 돼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팔아야 압도적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차별화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문성이 아닙니다. 다름입니다. 다름을 만드는 차별화 방안을 고민하세요. 레드오션 속에서 나를 튀게 만들어줄 단 하나를 찾으세요. 규칙을 바꾸세요. 모든 규칙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소득을 높이기 위해선 연봉 테이블, 회사 내규로 정해진 급여를 받아선 안 됩니다. 직접 규칙을 만들고 새로운 규칙을 제안할 때 압도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북토크와 함께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